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네, 성과급이 어마어마할 때는 차를 바꾸시는 분도 있었고. 그 무역 회사를 꿈꾸는 모든 분들이 많이 질문을 합니다. 해외 영업이나 다른 직무에 관련해서는 인터넷에 자료가 많다. 그런데 구매팀에 대해서는 결국 구매도 무역이 아니냐. 자기는 구매 직무, 구매팀에서 업무를 하고 싶은데 이쪽은 너무 정보가 없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구직자들 사이에서 꿈의 기업이라는 OCI 구매팀에서 15년을 근무하신 현직자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OCI 계열사죠. 맞습니다. 거기서 15년 정도 근무한 전모 씨라고 합니다. 구매팀에만 해외 물류 쪽에. 15년을. 그 수출 쪽에도 한 3년. 사실 매년 공채를 할 때마다 난리가 나는 걸로 유명합니다. 특히 복지가 굉장한 것으로 소문이 자자한데요. 일단 복지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 개발비, 학자금 지원, 지금은 바뀌었지만 예전에 퇴직금 누진제라고 3년, 5년, 10년 이렇게 갈수록 한 번씩 더, 그러니까 퇴직금이 더 누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근속을 했다 그러면 퇴직금이 2번, 3번 더 나가요. 그럼 3년 근무하고 퇴직을 할 때 4년치가. 그렇죠. OCI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또 유학비까지 포함을 지원을. 해줬었어요. 그 당시에. 그 OCI에 관련된 이제 언론 자료를 보면은 거의 10년 가까이 된 자료인데도 기본급만 3,700만 원, 10년도 전입니다. 네네. 성과급은 650%. 근데 10년도 전에 이 정도 금액이면은 정말 앞자리가 많이 달랐습니까? 네, 성과급이 어마어마할 때는 차를 바꾸시는 분도 있었고. 성과급이 좀 높은 편이었어요. 아무래도 화학 쪽이었고, 그 당시에는 화학 쪽의 사업 분야가 워낙에 좋았고. 그 언론 자료 보면 실제 평균 연봉이 6,5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언제? 한 10년 정도 전에? 진짜 많이 높았네요. 물론 이게 편차는 있겠지만. 그쵸. 파트도 다르고. 이 정도면 확실히 그 앞자리가 다른 건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무역 관련 직무 중에서도 그 구매팀에 지원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역시 갑이 되고 싶어서? 저 같은 경우도 취업을 목적으로 공부를 했었고, 그다음에 원래 지원해서 그러니까 입사를 한 팀은 영업팀의 수출 쪽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테이션이 되면서 구매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한 10년 정도 일하게 된 건데, 업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구매팀이 훨씬 최우선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스케줄링을 제가 마무리를 할 수 있고, 이제 갑이 많네요. 그렇죠. 일하기도 편하고요. 실제 업무를 하면서 이제 다른 팀도 경험을 좀 하셨잖아요. 네네. 혹시 구매라서 역시 조금 편했다거나 네. 아니면 구매라서 네. 조금 더 워라밸이 보장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정말 상반된 얘기인데요. 수출을 할 때는 저희 바이어가 그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물건을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스케줄이 비가 올 수도 있고 태풍이 올 수도 있고 이러면 사정사정을 했죠. 저희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 쪽이었는데 그 부품 납기 일이 늦어지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1분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보장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수출할 때는 정말 싹싹 빌 정도로 스케줄링 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수입을 할 때는 오히려 제가 큰 소리요. 언제까지 납기를 맞춰주십시오. 못 맞추면 그러면 구매팀은 이제 그 신입을 채용하는 경우보다 이제 사내 그 로테이션을 통해 이제 전환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사실이네요. 그럼 이제 무역회사라고 하면 해외 영업팀, 구매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무역회사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직무가 있고 대충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네. 수출을 했던 경우는 저희의 완성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그 물류에 대한 부분을 무역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수입을 했을 경우에는 제품을 만들 때
그 원료를 구매를 해서 제품을 완성 제품을 만드는 그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때는 해외에서 구매를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공장 입고 하는 것까지 그쪽 부분을 무역 업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좀 달랐던 그 파트가 다른 게 해외 영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품을 해외에다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외에 살 사람들을 이제 발굴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해외 쪽에 연락을 뭐 바이어를 찾아서 가고 뭐 컨퍼런스나 무슨 그런 데 찾아가서 하는데 저는 순수 물류업. 사실 제가 2010년부터 관리사 업무를 했었는데 2010년에도 확실히 좀 과도한 접대나 이런 것들은 많이 사라지고 있는 맞아요. 추세였고 요즘은 거의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남아있긴 하죠. 요즘 세대가 많이 바뀌었고 문화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뭐 접대 자리라고 해서 가면 정말 술 먹고 맛있는 걸 대접하고 뭐 이랬는데 요즘 최근의 기억으로는 그냥 차를 마시거나 네, 아니면 정말 맛있는 집을 가거나 아니면 같이 공연을 보러 가거나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거래하는 몇몇 대기업들을 보면은 사실 예전에 이제 무역 쪽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술이 있다 보니까 맞아. 정말 많이 마셔서 사실 술을 못 마시면 업무를 못 했는데 15년이면은 입사 처음 했을 때와 이제 지금은 퇴사를 하셨잖아요. 퇴사할 때 확 바뀐 게 느껴지셨나요? 네, 느껴졌어요. 저도 그때 입사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예. 술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퇴사할 때는 굳이 안 마셔도 네, 막 공연을 보고 커피를 마셨던 기억이. 수출이면 해외 영업이잖아요. 이제 많은 이제 구직자들이 영업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해외 영업이면 정말 영업을 하나요? 해외 영업은 거의 영업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데가 많을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바이어들을 찾아주는 게 뭐 연계가 좀 많이 돼 있어서 무역협회나 이런 데서 뭐 해외 바이어의 어떤 이런 군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직접 전화해서 컨택하고 메일 써서 우리 제품에 대해서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제일 많아요. 확실히 그 뜬금없이 고객님한테 연락을 해서 그렇죠. 이제 영업이죠. 영업. 그 대학원에 대해 질문을 할게요. 프로필을 보니까 대학원을 졸업하셨어요. 네. 이제 대학원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대학원은 자기가 조금 이제 연차가 쌓여서 업무적으로 좀 성숙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인맥을 만들기 위해 이제 가는 것이다라는 의견과 아니다, 어차피 석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갈 수 있을 때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좀 선호하시나요? 저는 첫 번째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경력직으로 있다가 대학원을 간 케이스였고 그 당시에 제가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석사를 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몰랐었을 것 같아요. 흐름이라든지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좀 경력직일 때. 그러다 보니까 몇몇 대학원들은 애초에 그 경력자만 좀 몇 네. 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기도 하죠. 아,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 또 어린 친구들은 됐다, 하루라도 빨리 졸업하자. 아니, 뭐 그렇죠. 뭐 그것 또한 방법입니다. 뭐 어느 쪽을 가든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동의하셨지만 가능하면 이제 몇 년 후에 가는 게 좋기는 한데 좀 리스크가 있을 겁니다. 몇 년 후에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때가 가장 바쁠 때예요. 아, 맞아요. 그래서 결국 못 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좀 업무적으로 성숙했을 때 가는 게 좋은데 대부분 그때 못 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제일 바쁜 네, 시기고 바쁠 때에. 일이 제일 많을 때. 네. 그래서 뭐 신입 때 가는 것도 뭐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동종업계 관계자들끼리 이제 서로 내용을 좀 공유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업계에서 가족 친화적인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가진 회사가 좀 있고요. 이쪽은 조금 그 매출 친화적인 그 이미지를 가진 회사가 있습니다. 그 OCI는 가족 친화적인가요? 아니면 그 매출 친화적인가요?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약간 가족적인 분위기였고 되게 보수적인 회사였어요. 워낙에 오래된 회사였고 그다음에 여직원들도 그 당시에는 유니폼을 착용했었을 정도였었고. 그럼 정말 보수적인 거네요. 그 당시. 네,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면서 많이 개방적이고 성과 위주로 이제 많이 가는 게 많이 보였어요. 사실
그 경쟁률이 그 당시에도 수백 대 1이었을 거예요. 정말 바늘 구멍을 뚫고 취업에 성공을 했는데 이제 많은 신입사원들이 1년 안에 이제 퇴사를 좀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좀 보셨잖아요. 뭘까요? 이유가 정말 회사가 힘들어서 뭐 직무가 안 맞아서 사실 많이 보셨죠? 15년 계시다 보면은 야, 저 친구 어느 순간 사라지잖아요. 네. 보통 경력을 쌓고 더 좋은 자리로 많이 가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에서 1년 정도 있으니 이걸 발판으로 더 좋은 회사에 더 높은 연봉으로 경력을 쌓아서 이직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업무적으로 힘들었을 수도 있고 사람적으로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말 힘들게 입사했는데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그만두는 너무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아마 딱 포지션이 네. 요즘 이제 그 어린 친구들이 말하는 90년대생이 말하는 네. 이제 꼰대와 네. 이제 그런 어르신들이 네. 라떼는 말이지 하면서 그 요즘 애들이라고 말하는 그 꼰대와 요즘 애들 딱 사이에 계신 거잖아요. 힘들죠, 엄청. 예를 들면 예전 어르신들은요. 뭐 9시가 출근 시간이면 8시 반에는 와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퇴근은 이제 부장님부터 차례대로 잘. 자 퇴근합시다라고 말을 해야 퇴근을 하는 것이고 딱 중간 세대입니다. 사실 이게 문화의 충돌이에요. 약간 중간에서 조율을 하셨어야 되는데 어떤 느낌인가요? 네, 저 나름도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그 90년대 생들을 봤을 때. 왜냐하면 저희는 봐왔던 게 다 윗세대들이고 윗세대들한테 업무를 배웠고 윗세대들이 하는 거를 이제 받았으니까. 근데 새로운 신입사원이 왔는데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하고 나가고 이번에 이제 저녁 먹고 접대 있으니 같이 저녁 먹고 가자 이러면 저는 뭐 해야 되는데요? 이러고 이제 박차고 나갈 때. 사실 이제 그런 90년대생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도 또 옛날 그 어르신들의 입장도 좀 이해가 갈 거예요.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제 회사가 변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조금 이제 그 90년대생한테 조금 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사실 어느 정도 맞춰가긴 해야겠지만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윗분들이 바라는 게 큰 게 아니었어요. 제가 중간에서 느꼈던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뭐 업무를 하는 도중에 뭐 프린터기를 써요. 종합 복합기이다 보니까 10명이서 써요. 그러면 어느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그 종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IP 추적하면 다 나오거든요. 네. 부장님도 아세요. 누가 마지막으로 썼는데 종이를 안 채운 게 누군지. 근데 꼭 보면 그게 90년생들의 신입사원인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시죠. 부장님이 와서 종이 넣으시죠. 그러면서 아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안 하는구나. 업무적으로는 얼마나 얘가 신경을 쓰고 있으면 이거 하나 귀찮았는데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셨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시키는 문화였잖아요. 네. 이분들이 이거 복사 좀 해와 이렇게 시키면 10장 복사해서 갖다 드려요. 네. 근데 요즘은 직접 거의 하시죠.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또 이제 시대가 많이 네, 변화해가면서 시대가 많이 변했고. 서로 맞춰가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결중되면서. 근데 그 90년대생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약간의 센스만 있으면 정말 이쁨 받거든요. 엄청 이쁨 받거든요. 결국은 이제 요즘 어르신들도 많이 이제 좀 90년대생에 맞춰서 이제 변화해가고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90년대생들도 조금 이제 옛날 어르신들 를 맞출 수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서로 중립 네네. 되어가는 그 과정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신입사원을 위한 이제 직무편. 그리고 아마 가장 많이 궁금한 건 그걸 거예요. 야, 다 됐고 그 회사 들어가려면 토익 몇 점 맡아야 되냐, 제2외국어는 얼마나 해야 되냐, 솔직히 학교는 얼마나 보냐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저희 잠시 끊었다가 이제 실제 이제 신입사원 구직자들을 위해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 구매팀에 입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스펙은 뭘까요? 저는 외국어를 먼저 뽑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이죠. 그 업무적인 거는 배워나갈 수 있어요. 업무적으로보다는 이력서적인 면에서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근데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거예요. 저희 사장님이 서울대를 나오셨으니 S대에 나온 친구들을 선호할 수도 있는 거고 인사과에서는 또 그게 또 분산이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